오늘은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대체로 월경이 잘 안 나와요. 월경이 너무 띄엄띄엄해요. 뭐 한 3, 4개월, 심지어 1년 단위로 하신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월경을 잘 안 해서 고민되신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간혹은 생리대가 아닌데 출혈이 중간중간에 생기신 경우도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받으신 경우가 꽤 있고요. 진단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PCOS라고 하는데, 이 PCOS의 정의는 다낭성으로 커지는 난소와 관련돼서 난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발달되고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소 크기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커지는 난소와 관련되어 인슐린 저항성과 특히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주된 병태로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병행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무월경, 다보리증, 기만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병행하게 되는 그런 증후군인데, 한국 여성분들에서는 특히 그 비만이나 다모증 이런 증상은 잘 안 나타나고 주로 무월경이나 혹은 부정출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의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냥 단순한 부인과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 내분비 질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과 특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좀 길어집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리를 할 때 연관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에서부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관들이 한꺼번에 균형을 이뤄가면서 호르몬 분비의 양을 조절을 해야 제대로 생리를 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일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Gn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되고, 그것 때문에 밑에 아래쪽에서 분비되는 L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배란이 잘 안 되게 되고, 배란이 안 되면은 월경이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은, 먼저 우리 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성호르몬의 양을 조절해주는 단백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조절해주는 아이들이 없어지니까는 안드로겐 혹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안드로겐의 그 농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월경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되고, 혹은 털이 나고, 보통의 여성들에게서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털이 나게 되는 다모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남성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진단 기준이 모호해서 여러 해 동안 진단 기준이 바뀌어 왔는데, 제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하자, 이런 경우에 PCOS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정한 기준은 만성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안드로겐 혈액이니까는 혈액검사상의 안드로겐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을 때, 그리고 다낭성 난소, 초음파상에 이렇게 난소가 꼭 염주가 있는 것처럼 똥똥똥똥똥 난포가 굉장히 많게 보이죠. 원래는 한 2-3개 정도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굉장히 많은 난포가 보이게 됩니다.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중간까지 다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초음파상의 단면으로 봤을 때는 전체 난소에 있는 난포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면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면에서 보이는 개수의 한 3배 정도가 전체 난소에 있는 난포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개가 보이면 한 30배 정도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3가지 소견 중에서 모배란, 안드로겐 혈증, 그리고 다낭성 난소 3가지 소견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부합이 되면은 이 사람은 PCOS라고 진단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 생리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피임약을 쓴다든가 혹은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도 한 2-3년 동안에는 월경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혹은 월경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성선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약을 쓰는 경우에는 주로 클로미펜이나 혹은 메트포민을 쓰게 되는데, 클로미펜은 배란 유도제입니다. 배란을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억지로 좀 하게 만들어주자, 배란을 되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이 PCOS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그것 때문에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좀 내보내 하고 신호를 보내서 이거 줄여들게 되는 건데 이러면은 배란이 잘 안 돼요. 안포가 발달이 잘 안 되고 배란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클로미펜은 이 에스트로겐이랑 결합을 해서 이 양을 줄어들게 해서 이 양을 조금 늘려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GnRH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 기전이 잘 안 통합니다. 이 약이 클로미펜이 잘 안 들을 확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약이 잘 안 들으면서도 부종이나 안면 홍조 혹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잘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좀 낮춰주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메트포민이. 인슐린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안드로겐 분비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메트포민을 쓰게 되면 인슐린이 줄어들기 때문에 GnRH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클로미펜도 비교적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물론 배란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당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낮은 당 수치를 유지하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 혹은 파스타, 흰 설탕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다 맛있는 것들 뿐이죠.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튀긴 음식이나 혹은 인스턴트 식품 그런 데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랑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 채소나 혹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들 사과, 딸기, 바나나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에 속하니까는 이런 것들 위주로 드셔주시고 지방을 섭취할 때는 이제 아몬드나 호두 이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닭고기나 혹은 생선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역교동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좋은 식습관이 있죠. 천천히 50번 정도씩 씹어서 드시고 만약에 배부름이 느껴지면은 바로 수저를 놓으실 것. 그것도 당지수를 낮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복부가 냉하신 분들이 이 PCOS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을 습관을 해주시고요. 같은 PCOS라고 진단을 받더라도 저희 한의학에서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진단을 다르게 합니다. 굉장히 조금 비만하시고 습이 잘 차시는 분들은 담음을 제거하는 약을 쓰고요. 그리고 마르고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분들은 신호를 보고 그것을 보충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약을 쓰게 되고 만약에 굉장히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후를 풀어주는, 팔을 풀어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그때 병증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 잘 듣는 편입니다. 그 생리를 안 하던 분들도 잘 생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논문상에서도 클로미펜 단독 치료를 했을 때와 한약과 병행 치료를 했을 때 이 병용 치료를 한 경우가 조금 더 배란이 잘 되고 임신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배란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관여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는 단순히 난소만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분비 문제 그리고 대사원 문제까지 골고루 고려를 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배란이 있어서 내가 월경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치료를 위해서 어디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까요?